K-팝에 홀린 것 같은데 가볍게 정리하고 와. 도쿄 명문고 인솔교사가 출발 전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국 수학여행, 별거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엘리트 학생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학생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별 기대 안 한다고 했던 도쿄대 교수 아들이 귀국 후 말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멈춰있는 동안 한국은 달리고 있었다.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 1위. 하네다는 3위입니다. 한국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일본은 12계단 아래입니다. 전교생 무료 급식, 국에 밥에 반찬 6가지에 과일에 우유까지. 일본 학생들은 오늘도 300엔짜리 빵을 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살 일본 학생이 사흘 만에 깨달은 것. 일본이 30년 동안 보지 못한 것.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짐을 싸는 걸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국? 뭘 보러 가냐?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 아니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저는 다카하시 유우타입니다. 도쿄 세이케이 학원 2학년이고요. 학년 석등, 도쿄대 법학부가 목표입니다. 어머니는 전직 외교관이시고 지금은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일하세요. 이번에 학교 프로젝트로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비교문화 연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삼성 휴대폰이나 보고 K-팝 좀 구경하고 오는 거겠거니 했죠. 같은 반 친구 32명이 함께 갔습니다. 인솔 선생님 세 분도 비슷한 생각이셨어요. 출발 전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지만 일본과는 역사가 다릅니다. 일본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법학 노트를 폈습니다. 사흘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 켄지가 옆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네다 공항도 깨끗합니다. 별다를 게 없어 보였죠.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200명쯤 됐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줄서기는 일본도 하는데. 그런데 입국 심사대로 다가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줄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제 앞에 15명 정도 서 있었는데 5분도 안 걸려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하네다였다면 최소 15분은 걸렸을 텐데요. 심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기계에 대고 스캔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전체 과정이 30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표정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저는 심사대를 지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줄에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요. 일본 공항에도 자동 심사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고 사람들이 가방을 찾고 있었어요.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도착하고 10분도 안 걸렸어요. 도쿄에서는 짐 나오는 데만 20분씩 기다리는데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일본어 안내문도 붙어 있었어요. 스카이트랙스 선정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2년 연속이요? 하네다 공항이 세계 3위라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매년 보도하거든요. 그런데 1위가 12년째 인천이라는 건 몰랐어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천장에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도착 시간, 게이트 번호, 수화물 찾는 곳 위치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죠. 화장실 표지판도 디지털이었어요.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불빛으로 알려줬습니다. 바닥에는 안내선이 깔끔하게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로봇 청소기가 복도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풍경인 것처럼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관찰 1. 공항 처리 속도 한 해다보다 빠름. 자동화 수준 높음. 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우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 하나 잘 만든 거겠죠. 일본도 이 정도는 하니까요. 버스 탑승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에 버스 번호와 출발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이랑 비슷했어요. 줄서기는 우리도 하니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어요.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습니다. 도로 위 전광판에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떴어요. 앞쪽 정체 구간, 예상 도착 시간, 우회도로까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일본에도 있는 시스템이지만 왜인지 여기게 더 정교해 보였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금융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줄서기는 우리도 한다. 청결도 우리가 낫지. 그런데 왜 12년 연속 1위지? 속도였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일본에도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전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효율이 달랐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12년 연속 1위. 우연이 아님. 시스템 차이. 추가 관찰 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사흘 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게 될 거라는 것도요.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도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생각보다 컸습니다. 5층짜리 본관 건물, 체육관, 운동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일본 공립학교랑 비슷한 규모였죠.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한국어였지만 저희 인솔 선생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2학년 3반 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학생 35명이 박수로 환영해 줬어요. 저희도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쿄에서 온 세이케이 학원입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이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발음이 꽤 자연스러웠거든요. 오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답이 틀렸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들이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시도였다고 말하며 어느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물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함께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훌륭하다며 칠판에 적었어요.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어요.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급식실이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학생 1000명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었는데 칸이 6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배식대 앞으로 가자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밥,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돈가스, 과일, 우유. 저는 식판을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이게 전부 한 끼예요? 켄지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유우타, 이거 진짜야? 매일 이렇게 나온대. 저는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통역 선생님을 통해서요. 이 급식이 매일 나옵니까? 네, 매일 달라요. 월요일은 카레, 화요일은 찌개, 수요일은 비빔밥 이런 식으로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 학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료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무료고요. 무료요? 저는 다시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어머니는 외교관이셨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셨는데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내야 하고 메뉴도 빵이나 우동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밥, 반찬 6가지, 과일, 우유까지 전부 무료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이 뜨거웠어요. 불고기는 달콤하면서 짭짤했고 시금치 나물은 고소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한국 학생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메뉴가 괜찮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급식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무료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본은 안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급식실을 나오는데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영양사 선생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라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학교 안내를 받았습니다. 도서관, 과학실, 음악실을 둘러봤어요. 저녁 6시쯤 다시 급식실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 밥,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이었습니다. 점심과 마찬가지로 무료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율학습 시작해요. 그때까지 근처 돌아보고 오세요. 인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국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견학합니다. 지금은 학교 근처를 돌아보고 9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편의점도 가고 카페도 갔어요. 저녁 9시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지나는데 학교 건물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2학년 3반 앞에 섰습니다. 문에 작은 유리창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35명 전부요. 어떤 학생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연필 소리만 사각사각 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10분이었어요. 일본 학교는 오후 4시면 끝납니다. 학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밤 9시인데 교실 전체가 남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교실 뒤쪽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잠깐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저희는 교실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막힌 것 같았어요. 고민하더니 작은 쪽지에 뭔가 적어서 옆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쪽지를 받은 친구가 읽고 자기 노트에 답을 적어서 다시 넘겨줬어요. 질문한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저는 통역 선생님을 통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제입니까? 담임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원하는 학생만 남는 건데 거의 다 남아요. 친구들이 다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몇 시까지 합니까? 밤 10시까지요. 밤 10시까지요? 저는 교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35명 전부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50분이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 학생이 전등을 끄며 뒤를 돌아봤어요. 책상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도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학생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일 수학 시험인데 오늘 정리 잘했다. 응, 덕분에 이해했어. 고마워. 한국 학생 몇 명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세요? 네. 저희도 같은 방향이에요. 같이 가요.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40분쯤이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요. 왼쪽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항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서 급한 사람이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길을 비워뒀으니까요.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 밖에 두 줄로 서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섞여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도쿄 지하철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밀리고 급해지죠.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일 때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는 밤 11시인데도 질서가 완벽했어요. 지하철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침 공항에서 본 에스컬레이터 왼쪽 비우기. 지금 또 봤습니다. 시간이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바뀌어도 규칙은 유지됐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본 야간 자율학습. 일본은 오후 4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요. 한국은 밤 10시까지 함께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쪽지로 질문하고 답해주면서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관찰 3.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까지. 전원 자발적 참여. 서로 돕는 문화. 관찰 4. 지하철 배려. 에스컬레이터 왼쪽 비우기. 시간 무관. 장소 무관. 문화로 정착.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월한 이유를 알 것 같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뭡니까?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전교생 무료 급식.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에스컬레이터 왼쪽 비우기. 일본이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넓은 마당, 정갈한 건물들, 뒤로 보이는 산까지. 도쿄 황궁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품위가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명동 자유시간이었어요.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사이로 길거리 음식 가판대가 보였어요. 떡볶이, 김밥, 호떡, 핫도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유우타, 저거 먹어볼까? 떡볶이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빨간 소스에 떡이 끓고 있었어요. 2,500원이었습니다. 하나 시켜서 켄지랑 나눠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습니다. 아주 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매운데 달콤하고 짭짤했거든요. 자꾸 손이 갔어요. 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유우타, 매운데 왜 자꾸 먹게 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쿄에도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부드럽고 순하죠. 한국 음식은 달랐습니다. 강렬했어요. 혀를 자극했고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김밥도 사 먹었습니다.
1,500원.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계란이 김으로 쌓여 있었어요. 일본 김밥이랑 비슷해 보였는데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기름 향이 강했고 밥에 간이 배어 있었어요. 한 줄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켄지가 계산했습니다. 떡볶이 2,500원, 김밥 1,500원. 합쳐서 4,000원인데 배불러.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000원. 일본 돈으로 400엔쯤 되죠. 도쿄에서 점심 먹으려면 1,000엔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400엔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게다가 맛도 좋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가정집 홈스테이 식사였어요. 저는 켄지와 친구 둘이랑 함께 강남구 아파트로 갔습니다. 50대쯤 되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삼계탕, 김치, 깍두기, 나물 반찬 3가지. 앉으세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삼계탕 그릇을 받았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진했습니다. 닭육수가 진하고 고소했어요. 인삼향도 났고요. 닭고기를 뜯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뼈에서 쉽게 떨어졌고 살이 촉촉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가정식은 간이 약합니다. 된장국, 생선구이, 밥. 담백하고 깔끔하죠. 그런데 한국 가정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풍미가 강했습니다. 간도 확실했고 재료가 푸짐했어요.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때는 못 먹고 살았어요. 밥 먹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음식만큼은 정성껏 만들었어요. 적게 먹어도 제대로 먹자, 그렇게 살았거든요. 통역 선생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못 먹고 살았다고요? 어제 학교 급식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반찬 6가지, 과일, 우유. 전교생 무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배고픔을 겪은 세대가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그리고 지금 이 삼계탕도 그런 정신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적게 먹어도 제대로 먹자. 저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공항, 급식, 야간 자율학습, 지하철, 그리고 음식.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유우타, 한국 음식 진짜 맛있다. 도쿄 돌아가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생각나는 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호. 길거리 음식. 4,000원으로 배불림. 도쿄는 1,000엔 필요. 매운맛 중독성. 강렬함. 관찰 6. 가정식. 삼계탕. 닭 통째로. 풍미 강함. 푸짐함. 가난했던 시절에도 음식만큼은 제대로. 그리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적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우연이 아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내일은 판교를 간다고 했어요. IT 기업들을 본다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거기서 또 뭘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넷째 날 오후 저희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말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판교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이었고요.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고 실시간 검색어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희를 맞았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개발팀 김민준입니다. 통역 선생님이 통역했어요. 김민준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배달 앱 시연해 드릴게요. 화면에 앱이 떴습니다. 치킨, 피자, 중국집, 한식, 분식. 치킨을 클릭했어요. 주변 치킨집이 쭉 나왔습니다.
리뷰, 별점, 배달 시간까지 전부 표시됐어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메뉴를 골랐어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 완료. 3분 걸렸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어요. 배달은 보통 30분 안에 도착해요.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3분 주문, 30분 배달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에도 배달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김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기본이에요. 느리면 별점 낮아지고 주문 안 들어오거든요. 다음은 지하철 앱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 확인되고요. 몇 분 후 도착, 몇 호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나와요. 화면에 지하철 노선도가 떴어요. 강역마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됐습니다. 2호선 3분 45초 후 도착.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도 지하철 앱 있지만 이 정도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요? 산속에서도요? 네, 웬만한 곳은 다 돼요.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 스트리밍 끊김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건 일상입니다. 터널 구간 들어가면 아예 안 되죠. 회의실을 나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카페 주문용이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메뉴가 나오고 결제하면 번호표가 나왔어요. 직원 한 명 없이요. 일본에도 키오스크 있지만 이렇게 많진 않은데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키오스크가 기본이에요. 식당도 카페도 심지어 편의점도 무인 계산대 많아요. 카카오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어요. 모바일 결제, 택시 앱, 배달 앱, 지도 앱. 모든 게 앱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갑 안 들고 다녀요. 휴대폰 하나면 전부 해결되거든요. 저는 제 지갑을 만졌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학생증. 다 들어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필수입니다. 휴대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견학이 끝나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연구실에는 아직도 팩스가 있습니다. 서류는 종이로 출력해서 도장 찍어야 하고요. 회의할 때 프로젝터가 안 되면 종이 유인물 돌립니다. 인터넷 속도도 한국보다 느려요. 지하철 안에서는 와이파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3분 주문, 30분 배달. 전국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 기본 설치.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관찰 7. IT 인프라. 배달앱 3분 주문 30분 도착. 전국 무료 와이파이. 지하철 안영상 끊김 없음. 키오스크 보편화. 모바일 결제 일상화. 그리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적어야 할까요? 적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었습니다. 일본이 뒤처졌다. 10년은 뒤처진 것 같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도쿄대 교수 아들입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기술 강국 일본. 선진국 일본.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뭡니까?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공항, 급식, 야간 자율학습, 음식, IT.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합치면요?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문화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인 결과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었어요. IMF 위기 후 IT에 국가 총력 투자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였습니다. 일본은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한국은 도약했고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한강공원을 간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어요. 당연하죠. 밤 10시니까요. 일본이었다면 공원은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입니다. 도쿄 공원들은 저녁 7시면 폐쇄돼요. 늦어도 8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성들도 많았어요. 혼자 달리는 여성들도 있었고요.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지나갔습니다. 텐트를 친 가족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치킨과 맥주를 먹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밤 10시입니다.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여고생 서너 명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여고생들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쿄였다면요?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공원은 해지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고생들이 편하게 웃으며 걸어다녔어요. 무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가이드가 옆에 왔습니다. 한강 좋죠? 네. 이 땅이 60년 전 전쟁터였어요. 저는 가이드를 봤습니다. 전쟁터요? 네. 한국 전쟁 때 이 근처가 격전지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지금은 시민 모두의 공원이에요. 저는 다시 한강을 봤습니다. 전쟁터였다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치킨 먹고 자전거 타고 조깅하는 곳인데요. 60년 전에는 전쟁터였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문맹률 78%. 그런데 지금은요?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무료 급식,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전국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밤 10시에도 안전한 공원.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전쟁 후 일본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미국 도움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공항은 한국이 1위, IT는 한국이 10년 앞섰고, 교육은 한국이 더 체계적이고,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렸고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걸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요. 사람들이 계속 보였어요. 데이트하는 커플들,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대학생들, 산책하는 노인들.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도요. 도쿄였다면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고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한국은 됐고 일본은 안 됐을까요? 왜 한국은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고 일본은 30년째 제자리일까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솔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합니다.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유우타, 괜찮아? 응.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8. 한강공원. 밤 10시. 사람들 가득. 여고생들 혼자 다님. 경찰 없음. 안전함. 자유로움. 그리고 적었습니다. 60년 전 전쟁터. 지금 시민공원. 어떻게 가능한가? 펜을 놓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오전은 자유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갈지 이미 정했습니다. 한강입니다. 혼자 가려고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지.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오전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켄지에게 말했어요. 나 혼자 좀 다녀올게. 어디 가는데? 한강.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자요. 여의나루역에서 내렸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10시였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어요. 햇빛이 밝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벤치에 앉아 책 읽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봤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 1위. 자동 입국 심사. 빠른 처리 속도. 둘째 날. 학교 급식. 국밥, 반찬 6가지, 과일, 우유. 전교생 무료. 국가의 책임. 둘째 날 밤.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까지. 친구들끼리 가르치기. 함께 올라가기. 셋째 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왼쪽 비우기. 내리는 사람 기다리기. 시간 무관. 장소 무관. 셋째 날. 음식. 세계적인 문화가 된 한식, 김밥, 삼계탕. 매운맛, 풍미, 정성. 가난 속에서도 지킨 문화. 넷째 날. IT. 3분 주문, 30분 배달. 전국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 보편화. 일본보다 10년 앞섬. 다섯째 날. 한강. 밤 10시. 안전. 자유. 여고생들 혼자 다님. 60년 전 전쟁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 합치면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배려하는 문화. 책임지는 국가. 함께 성장하는 정신. 6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요?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책임졌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IT에 국가 총력을 쏟았습니다. 배려를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뒀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30년째요. 잃어버린 30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감동했는지도요. 아니면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 기술 강국, 경제대국.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건 뭡니까? 한국이 더 앞서 있었어요. 시스템도 문화도 정신도요. 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60년 동안 달렸는데 저는 편하게 앉아서 자만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해야 하는지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로비에 있었어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식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땠어? 한국.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좋았어. 음식 맛있었어. 깨끗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 바꿀 수 있을까? 친구들이 저를 봤습니다. 켄지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입국장 위에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스카이트랙스 선정 12년 연속 세계 1위 공항. 12년 연속.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결과였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었어요. 빨랐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일 전 저는 이 공항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제게 보여줘서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 진짜 발전이 뭔지,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6일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렸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은 5분이었는데 짐을 찾았습니다. 20분 걸렸어요. 인천공항은 10분이었는데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도쿄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6일 만에 제 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보고서 발표였어요. 저희 조가 발표 순서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학생 3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화면에 제목을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기 전까지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 기술 강국, 경제 대국.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6일을 보내고 깨달았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진짜 선진국은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건물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학교 급식 사진이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시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전교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국밥, 반찬 6가지, 과일, 우유. 매일 다른 메뉴로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본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을 삽니다. 비용을 내야 하고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사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며 함께 올라갑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일본은 오후 4시면 하교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지죠. 다음 사진. 에스컬레이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왼쪽을 비워둡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서요. 시간이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똑같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다음 사진. 한강이었어요. 밤 10시 한강공원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고생들도 혼자 다닙니다. 안전하니까요. 이 땅이 60년 전 전쟁터였습니다. 지금은 시민 모두의 공원입니다. 조용했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6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일본보다 가난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 1위, IT 인프라 세계 최고, 교육 시스템 체계화, 시민 안전도 최상위입니다.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일본은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달리는 동안 일본은 멈춰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일어섰어요. 다카하시 군, 지나친 자학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학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배려, 책임, 협력.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발표 영상이 SNS에 올라갔어요. 누가 찍어서 올린 겁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이틀 만에 500만. 댓글이 달렸어요. 배신자다. 일본 학생이 일본을 욕하다니. 용기 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한국한테 돈 받았나?
저 학생 말이 맞다. 일본은 변해야 한다. 찬반이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내가 본 게 사실이냐? 네. 과장 없이? 과장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라고 했지.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아버지, 내가 본 게 맞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 한국한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요. 두 나라가 서로 배우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라. 아버지가 돕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켄지도 같이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 다시 가고 싶어. 저도 그랬습니다. 6일로는 부족했어요. 더 보고 싶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고요. 석 달 후였습니다. 한글로 짧은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게 보여줘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로 말하겠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고요. 더 많이요.